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개정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건물투자 또 열풍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뒤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보자 라는 취지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최근 1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수선해서 많이들 설왕설래 하고 계신데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지금 말 그대로 탄핵 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특히나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나 예측은 또 해보고 있어야 투자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왔던 사례를 비춰서 지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딱 가결되고 나자마자 3년 동안 유예해왔던 그 시행령이 5월 달에 끝난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희 투자자분 중에 2주택자세요. 시행령으로 해도 한 40%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뀐다 라고 생각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풀어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고 2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의 규제는 분명히 강화될 거다. 현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유예를 해줄 수 있겠죠.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이런 부분 해줄 수 있는데 3주택자부터는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거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 편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 부활할 여지는 충분하다. 거기에 또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금 했던 임대사업자 규제,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그 계획하고 계시다 하면 매각을 내년 5월 전에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좀 매각하셔가지고 좀 사이즈를 좀 괜찮은 걸로 한 곳으로 몰아서 우리 흔한 말로 몰빵한다고 그러죠. 몰빵하시는 투자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사 저게 계속 지금처럼 시행령을 가지고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3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세제 개편에서 가더라도 이제는 투자 방법도 사실은 바꾸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걸 하나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투자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의 방향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도 내년 5월 시행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이 안 됐죠. 세법 개정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하면서 제대로 상정도 안 됐으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종부세 개편하면서 사실 저 부분도 유명무실해졌어요. 왜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강남의 고가의 재건축들, 예를 들면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강남의 일부, 그 다음에 송파 정도, 용산도 있긴 한데 용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금액은 반포 1주구처럼 그런 이제 재건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여의도나 이런 쪽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닐 텐데 또 우리 마음은 1,000만 원이라도 내면 아깝죠. 이제 그거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다는 저는 이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이번에 발표했죠. 선도지구.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더 저는 큰 문제 같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딱 되고 나자마자
펑 터진 게 있습니다. 뭐가 터졌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분당 같은 경우에 8,000세대 정도만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뭐 10,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기존의 상하수도 용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재건축할 거야? 예전에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 분당 1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게 재건축이 되려면 기존에 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이게 사실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그냥 이제 정치인들 정치 이슈를 또 부각하면서 선도지구부터 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수 용량도 부족하고 거기에 전기 용량도 부족하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산업단지에 보면 삼성전자나 SK반도체가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전기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그걸 분담금을 누가 낼지 어떻게 할지 그걸만 가지고 1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큰 그 분당 도시 하나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뭐 동시에 개발을 하더라도 추가 그 공사는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할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관계부서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그걸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이 지났는데 저 같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 저 만드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짓는 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기 신도시는 아직도 가만 놔두고 1기 신도시 쪽에 무슨 선도지구 지정한다 이런 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이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다시 3기 신도시로 돌아갈 그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기 신도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또 이게 많이 실망을 하시고 또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탄핵 이런 전국에서 보면 아마 1기 신도시는 리스크가 커지고 오히려 3기 신도시 쪽은 이제 분양이 좀 빨라지고 뭐 언론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찌됐건 뭐 일반인들 대중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들이 3기 신도시 쪽을 이제 원한다고 하면 빨리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아마 3기 신도 쪽에 오히려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의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유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말 징벌적인 과세를 했습니다.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 해주고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에서 9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60%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 강남에 계신 분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왜? 세금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효과도 분명히 집값 상승에 상당한 요인이 있어요. 왜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유세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줄어들고 인상되는 효과가 뭐 내 집값이 오르는 정도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10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유세 부담하고 지금 집값 가지고 또 내는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또 세입자나 이게 집값에 계속 반영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물론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론 그 재산세가 오르고 세금이 많이 나오면 그게 집값에 전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실 그런 시기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고 성장률도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그 세금 나오는 걸 온전히 집값에 반영해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 이 부분은 이제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보유세가 인상된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인상되면 그러면 강남이 마냥 오를 수 있을까?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예요. 물론 그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 말고 보유세 인상 카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하면. 그래서 최소 뭐 90%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세 대비 한 80%까지는 나올 거다. 그 뭐 공정 시장 가액도 높이고 이제 시세 반영률도 높이다 보면 보유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50억짜리가 됐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 매년 뭐 1억 이상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니까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이게 투자 수익률, 뭐 투자 가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스 DSR, 일단 전세 대출은 스트레스 DSR에 그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모를 문제입니다.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지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자산 가격이 정체되는 상태에서 대출만 이게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떨어져서 경제의 성장이나 이런 그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적절한 성장률하고 맞춰서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집값 부추긴다고 계속 그 가계대출을 늘려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없애겠다 정책의 방향도 사실은 가계대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가계대출 부분은 분명히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년 스트레스 DSR 그 시행하는 부분은 아마 조기의 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된 하반기 시행은 하지 않겠나라고 보이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당장 경제부총리가 뭐 전세대출 부분은 DSR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내년까지 영영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마냥 오를 수는 없는 시장 상황도 벌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25년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택 투자를 가지고 그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실거주, 그리고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좀 적은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지역을 좀 찾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거주를 하시고 실제로 내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신 투자다라고 하면 서울에 좋은 입지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것도 기회는 있을 거다. 주택 투자는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실거주 쪽이라고 하시면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투자하시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에 조금 지방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금매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계속 발품을 좀 팔면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있으실 겁니다.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 사업, 자산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